9월 26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마지막 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도 계실 거고 또 내일 출근도 부담스러울 거고 이런 마음으로 쉬고 계실 거라 봅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 하루라도 여러 가지 밀린 소식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추석 연휴인데도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지난 추석 기간에 고영신 씨 방송이 올라갔는데요. 제가 참 듣기 민망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영신 씨가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제가 출연시킨 것도 아니고요. 또 그분이 나와서 대충 어떤 말을 할 건지를 모르고 출연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자기 살아온 컬러가 있고요. 제가 다 알면서도 출연시켰어요. 왜? 허구 헛날 보수층끼리 와서 그냥 위안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수 유튜버의 현실입니다. 듣기는 좋고 신이 나겠지만은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금 문재인의 방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또 이 보수 야당에 대한 입장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평가할까. 물론 상투적인 문파 같으면 제가 부르지도 않았지요. 그렇지만 고영신 씨의 언급 중에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핵화가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상당한 지식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핵화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좌파 진영에서도 알고 있다. 이것만큼 큰 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국당 같은 이야기를 하면 패를 나누어서 홍준표 패, 황교안 패, 조원진 장외패, 태극기 파패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들 시끄럽게 황장수가 이제 정권에서 보수 유튜브를 단속한다니까 그걸 갖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황이 단속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좌파들을 출연시킨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죽으면 죽지, 깨지면 깨지고 말지 손들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문재인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황장수가 여태까지 문재인을 좀 까는 척해야 위장보수로서 작전이 성공하는데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지랄하고 있네 정말. 진짜 지겨우니까요. 그런 헛짓거리 좀 그만하기 바랍니다. 명절 쉬는데 이런 말씀에서 뭐 합니다만은 보수도 수준을 높여야지요. 살아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수준의 보수로 보수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남이 다른 소리 하면 듣기 싫고 들어보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말만 취하면 돼요. 비핵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근데 문재인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좌파 진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지? 저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해야 되겠구나. 한국당에 김병준도 야심이 만만해서 그래서 지금 당협위원장들을 다 바꾸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이 싸움이 볼만하겠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취하라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불쾌하십니까? 정말로요, 뉴스 브리핑은요, 안 불쾌한 분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편성은 제 자유고요. 제 소신껏 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겁이 나서 그런다. 규제를 피해 가려고 그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위장이 어떻다? 뭐 하려고 위장을 합니까? 떳떳하게 붙어서 편들어 주지요. 내 성격이 위장할 성격입니까? 헛소리들은 명절에는 좀 상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슬쩍 한미 FTA도 이렇게 둘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냥 북한 문제로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만 하는 줄 알았지 한미 FTA 서명을 하는 줄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만족을 표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만족을 표했다면 우리는 손해가는 협상을 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트럼프 둘 사이에 북한 문제를 놓고 김정은을 다루는 방식이 둘 다 비슷비슷한 사람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시진핑 이 사자가 비슷비슷한 수준이니까 이렇게 오래 같이 놀고 있는 겁니다. 4명 중에서 수준이 뛰어난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같이 놀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유상종. 우리 어릴 때 성문 기초영어에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만난다. 자, 여기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끼리끼리 수준이 비슷하니까 만나는데요. 자, 그러면 각자 그 수준에서 얻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북한 문제를 마치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몰고 가는 소득이 있고, 그래서 중간 선거를 이겨보겠다라는 계산이 있지요. 김정은이는 이참에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갱협부터 군축부터 이 재래식 무기 폐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얻어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종전선언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고 중국은 북한을 부추겨서 미군이 빠진 한반도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뭘 얻어내려고 저러는가? 평화를 얻어내려고 그런다. 저한테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문파들 중에 제법 진지하게 짓다내는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생욕을 해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는 그러면 전쟁을 원하냐? 아니, 김정은의 말에 굴복을 안 해주면 그러면 그 다음은 전쟁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양면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지난 70년간의 대치 국면 동안에 그래 평화를 안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지금 전쟁할 역량이 돼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김정은 하자는 대로 퍼주고 하자는 대로 굴복하지 않으면 마치 전쟁이 일어나니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선택했다? 미국은 전쟁을 부추기는 집단이고 뭐 무기를 팔아먹기고 한반도 분단을 즐긴다? 한반도가 그래 미국이 빠지고 난 이후에 한반도가 어떤 그림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빠지고 난 이후에 한국의 좌파 진영, 좌파 정권이 몰고 가는 한반도의 그림은 국가연합 형태로 일국가 이체제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는 퍼주기와 달래기 그리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흔들기 그러면서 이 나라는 점차적으로 제가 볼 때 한 10년만 하면 북한하고 통일하는 좌파 연방으로 통일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대형적으로 한 나라가 망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다. 제가 이게 수구 꼴통이라서 그렇다고요? 저만큼 보수 중에 객관적으로 보수도 비판하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고 수구 꼴통이라면 제 오른쪽에 있는 보수들은 다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재인의 지금 그림이 매우 수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은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종전선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왜 미국에 가서는 한국에 공개하지 않은 저런 내용들을 다 공개하면서 저렇게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권에는 저렇게 종전선언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 한국에는 공개되지 않은 숨은 트럼프한테만 이야기한 뭔가가 있다지 않습니까? 영변의 핵 폐기든 핵시설 폐기든 아니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 등을 대해서 그 리스트, 즉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고 트럼프 임기 내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양을 폐기하겠다라는 말을 김정은이 전달했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한 것은 남북 평양 선언에 등장하지 않은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종전선언의 상당한 이 미끼들이, 즉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이 던지는 미끼들이 미국에는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지극히 당연한 상식처럼 생각하면서 언론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이 국민들도 한마디로 우매한 국민들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일 중에 하나를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대체 한국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내용 중에 뭐를 미국에는 공개하고 전달했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이 던지는 어떤 미끼들을 알 이유가 없고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한국 국민들은 김정은이 문재인에게만 하고 미국에만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일부에 지금 문재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국민들은 문재인, 김정은이 종전선언 하자 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설명하지 않는가? 문재인이 언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뭐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70 몇 프로가 지지한다요? 제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들한테 묻는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물어보면 70 몇 프로가 동조하겠습니까? 제 방식대로 하면 70 몇 프로가 반대하게 될 겁니다. 동조는 20, 3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 다수가 동조하니까 너네들은 알려고도 하지 마라. 북한의 비핵화를 동조한다고 국민들 다수가 이야기한다. 뭐 일부 언론에는 그렇게 해도 비핵화를 안 믿는다라는 게 좀 더 많더만요. 자,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을 치면 국민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여론조사로 뽑아버리지 말라고 투표를 하고, 예? 장관들도 여론조사를 뽑고 전부 다 여론조사를 해서 하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를 눈꼽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추석 지나서 지지율 폭락한다니까 여론조사 올립니까? 폭락합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또 한 보름 정도만 더 있어 보세요. 또 폭락 안 하나? 자, 여론 가지고 자꾸 손대고 통계 가지고 자꾸 손대면요, 나중에 한 방에 죽습니다. 제가 애고합니다. 자, 국민들한테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이 무엇이고 북한한테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종전선언이 만약에 되었는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직 포함해서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우리가 정권 위임할 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표가 41% 얻어서 겨우 당선된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홍준표, 안철수 세 칼라가 달라서 보수 성향을 띠는 칼라들이 달라서 겨우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41%로. 혼자 뛰어서 41% 얻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 대선 상황을 고려하자면. 그렇게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겁니까? 국민들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비공개 미국 전달 사항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한테는 설명하지 않는 문재인이
폭스뉴스에 나와가지고 빠른 시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누가 누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문재인이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형성되면 그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민은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자,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공감했다라는 뜻으로 이후 연내 종전선언 논의가 급진전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연내라고 그럽니다. 왜? 제가 생각해도 트럼프가 저게 약았어. 11월 6일 중간선거 전에 이거 해줬다가 큰일 날 거다 생각해서 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중간선거까지는 협조해 줄 거니까 그 뒤에 11월 6일 네 선거 이기고 나면 우리 종전선언 좀 해주라. 지금 이렇게 돼 가는 거겠죠. 지더라도 너는 해줘야 된다. 왜? 우리는 너를 먼저 도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자, 문재인은 폭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폭스뉴스와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와 회의 중에 충분히 논의를 했다. 그리고 김정은 트럼프 사이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거라 본다. 그러면서 그 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라는 상징으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본다. 자,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한미군이 철수 압박을 받으리라는 의심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전 협정이 65년이 됐는데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라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적 선언을 하자. 그리고 실제로 모든 중요한 협정문은 평화협정을 이후에 맺어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이니까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지금 주한미군이나 한미관계에서 바뀌는 게 없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사기꾼이 쓰는 수법이죠. 사기꾼이 이럽니다. 니하고 내하고 앞으로 사업을 같이 하기로 MOU 하나 맺자. 그러면서 이것은 전혀 구속력이 없다. 안 해도 그만이다. 그래갖고 MOU를 딱 맺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MOU는 2달 동안에 유효하고 2달이 넘었을 때는 실질적인 합의문으로 이렇게 간주한다. 이런 말은 아주 깨알같이 작게 적어놨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자 2달이 넘었으니까 이것은 바로 서로 합의문이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가 계약했던 거 깼으니까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과 지금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북한의 입장에서 굳이 협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트럼프,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이 잘하면 여기에 시진핑까지 4명이 손을 들고 종전선언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북한은 한국에 어떠한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제 종전선언이 되었으니까 미국하고 북한도 적대관계가 아니니까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하면 미국은 뭘로 안 한다 할 겁니까? 미국은요. 돌대가리 같은 트럼프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종전선언이에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ICBM을 없애야 종전선언입니다. 휴전 상태에서 상대가 계속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무기를 만들었는데 종전선언을 정치적으로 해요? 그래, 말하고 난 뒤에 그거는 우리 쇼로 하기로 하고 그냥 쇼라고 서로 다 알고 한 거 아니냐. 그거하고
핵 없애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 우리가 정치적 수사라는 말은 안 지켜도 되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정치적 선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선언이에요. 근데 사기꾼은 그걸 파고들지만은 정상인은 그걸 파고들지 못해요. 자, 사기꾼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남북 경협을 하자.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서 금강산 관광 다 열어라. 부터 철도, 도로, 가스관 다 연결하고 북한의 산림 다 지원하고 그리고 삼성이고 LG고 와서 평양에 공장 지어라.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종전선언 됐다는데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종전선언 됐으니까 평화협정 빨리 맺자고. 평화협정 맺으면 그때 가면 또 핵 없애주겠다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말 안 한다 그러죠. 이제 아마 러시아하고 중국을 시켜가. 한국의 유엔 사령부 해체해라. 더 나아가서 이제 올해 이제 SCM이나 이런 게 있죠. 곧 10월 말에 한미 국방장관 최고 수뇌부 회의. 거기서 전시작전권 넘겨주라. 이제 종전선언 할 건데 전시작전권 왜 너네들이 갖고 있냐. 우리한테 넘겨주라.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하자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GP 철수하고 철책선 철수하고 대전차 방어물 드러내고 장사정표 드러내고 부대 이동하고 지금 도대체 북한이 뭐가 변했다고 이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니김이 욕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욕설 방송으로 탄압을 하겠지요. 하라고 하십시오. 자,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못하게 하면 지옥에까지 가서라도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엔사나 주한미군 지휘에는 변함이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 결정되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미군은 한국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세계 전략과도 맞닿아 있고 동북아의 평화와 균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문재인이 종전선언 끌어내려고 주한미군의 지휘를 진짜 입에 담을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아첨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 참 무서운 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목적을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무서워요. 자, 당신 살아서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느냐고 폭스뉴스가 묻자 정말 예상할 수 없다. 평화가 완전해지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듯 오는 거다. 내 생에 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북한 편을 당신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자.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다. 과거 정부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 저보고 댓글에 박근혜 통일 대박에 대해서 너는 찬성하지 않았냐는데 이 방송 듣는 문바나 좌빨들 똑바로 들으시오. 저는 통일 대박이라는 이야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에 신년사에서 했을 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적어주냐고 TV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지지하는 발언한 적 없으니까 문재인도 비판할 자격이 있고 아울러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에서도 할 말 다 한 사람이니까 문재인은 더욱 철저하게 비판할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문재인 다 좋은데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왜 해야 되는지 당신 입으로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설득한 적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납득시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전달한 말을 미국에만 몰래 전달하고 한국 국민들 앞에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까지 대통령의 평화통일 이루는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은 남측의 주도로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의해서 북한이 흡수되는 평화통일을 생각을 했지 북한식으로
남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것을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에 적어놨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을 평화통일이란 말을 썼겠어요? 이런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당연히 민주주의고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자본주의에 의한 통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평화통일은요, 북한이 한국 이 시스템과 체제에 흡수되는 평화통일을 말한 겁니다. 어디서 헌법을 갑자기 그 덜미깁니까? 그래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멍을 열심히 그렇게 파대고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요. 종전선언과 비공개 사항 미국에만 전달한 걸 설명을 분명히 해보세요.